예,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공지를 붙인 헬스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특정한 성별 그리고 세대를 향한 차별, 혐오의 표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내용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태그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노줌마존 헬스장 논란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는데 아줌마 출입 금지라고 딱 적혀 있는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줌마존이라고 하는 예. 것이 노우 플러스 아줌마 이렇게 합친 합성어 같습니다. 사실 그 국내에서 그 아줌마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예.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냥 아주머니를 이렇게 좀 뭐 격화시키는 뭐 그러한 뉘앙스가 담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인천의 한 그 헬스장에 저런 그 공고문 아닌 공고문이 지금 붙여 있어서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노키즈존 이런 것처럼 노줌마존 이렇게 나온 거군요, 지금. 네,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또 그 아줌마와 그 여자를 뭐 구별하는 법, 뭐 이런 그 문구도 있고요. 예. 그 8가지 뭐 사항이 뭐 이렇게 또 뭐 적혀져 있습니다. 뭐 자기만은 알고 뭐 커피 둘이 갔는데 한 잔만 시켜놓고 또 도와주는 거 없고 돈은 자기 돈은 아까워하는데 뭐 남의 돈은 안 아까워하고 뭐 등등을 이제 8가지 조건으로 내걸었더라고요. 네, 뭐 사항으로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과연 이제 저와 같은 일종의 그 혐오 또는 다소 뭐 여성 그 뭐 차별적 뭐 시각 등을 지금 깔고 있는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헬스장 측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요. 그동안 일부 중년 여성들로 인해서 영업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어 와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이런 안내문을 붙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업소 아마 주인의 운영자의 그 예. 입장에서는 소위 그 아줌마라고 이렇게 그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정말 의도는 아니었고 소위 이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부 소위 그 진상 손님들의 행위에 대한 경고의 그 목적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그 여성 손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은 결국 저 헬스장의 운영에 있어서 그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고 또 그 일부 손님들의 경우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그대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상 그 불가피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구체적인 뭐 사례도 뭐 이렇게 불가피한 사항을 항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주머니들께서 그 젊은 여성들의 그 몸매에 대해서 비아냥거림과 뭐 희롱을 하는 뭐 이러한 것이 그 탈의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탈의실 안에서 뭐 1시간, 2시간 이상씩 뭐 따뜻한 물로 계속 빨래를 하는 뭐 이런 모습에서부터 그 탈의실에 그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빗이라든가 드라이기라든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뭐 절취 행위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 뭐 대변 보는 뭐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줌마라고 하는 비하의 목적보다는 부득불 일부 손님들에게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그 목적이었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어제 연합뉴스 TV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고 사장 A 씨의 주장입니다. 뭐 이걸 두고 뭐 적절하다, 아니다.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이 노키즈존, 뭐 노시니어존, 이번에 노줌마존까지 이렇게 특정 대상 그리고 세대를 좀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각이 좀 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에서부터 사실 조금 전에 저 사례에 들었던 것이 이른바 그 노키즈 존의 그 등장 때문에 맞아요. 그 아이들을 사실상 우리가 잘 키우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업주 측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님에도 방해되고 영업에도 방해되고 뭐 조용한 이런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그야말로 뛰어다니고 그냥 우당탕거리고 하는 것은 영업에 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노키즈 존이 그 등장했을 때 하나의 그 맥락이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갖고 다니는 안내하는 그 직원들하고 부딪혀서 화상을 입는 이런 경우가 사실 생겼던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그 소송을 갔을 때 이 업주의 관리 부주의 책임으로 사실상 뭐 70% 이상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업주가요. 네, 업주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영업에 있어서 불편함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그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계약을 자유로 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무엇인가 그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키즈 존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어허. 바꿔 얘기하면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 도덕적으로 조금 비난을 가할 수 있지만 예. 사실상 이것 자체가 폐해를 사실 비교 형량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그 노키즈 존이 부득불 인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본다면 전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키즈 존이 대한민국 전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과연 이제 누가 키우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그러면 아이들이 커고 나서 그다음에 노 시니어 존으로 또 만들어지는 예.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시각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그 시점에서도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서 이와 같은 영업 행위는 그 해당 식당에서는 바꿔라. 그것을 권고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이 국가인권위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또 헌법에 보게 되면 성별이라든가 사회적 그 신분에 따라서 불공평한 부당한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합리적인 이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차별이라든가 특별한 조치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소수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화해서 다수에게 무조건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과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또 헌법의 원칙에 차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상 이제 그 아이들도 건강하게 그 켜야 되고요. 또 이런 공공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좀 더 적극적인 교양을 이 아이들에게 하고 주의 감독을 철저히 하는 이런 그 차원에서 이 양자의 좀 시각이 좀 조화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아이, 어른, 아줌마 다 더불어서 좀 혐오 없는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키워드 정해봤고요. 저희 다음 이슈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박세리 부녀 갈등 물음표로 정해봤습니다. 자,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재단 도장을 위조해서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설립했다는 내용인데, 설립을 추진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그 새만금 그 관광 그 레저 그 용지가 3천억 시가가 되는 예. 그런 그 개발의 한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해양 레저도 개발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그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하고 또 해양 골프장을 이제 마련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작업을 소위 그 박세리 선수의 이 재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그 계획이 지금 진행이 쭉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과거 시점에서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박세리 그 아버지께서 소위 자신이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적극적인 동의 없이 나름대로 그 재단의 인감을 도용을 해서 관련 서류에 그대로 사용을 했던 이른바 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지금 혐의가 결국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발견되는 과정이 이 새만금청에서 정말 박세리 그 재단이 이와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그 없었음을 작년 9월에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박세리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그 혐의로 그 경찰에 고소를 했고요. 그 수사 결과 일단 경찰의 수사는 상당히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그 송치를 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박세리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완전한 허위로 위조를 한 것은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 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혹시 그 아버지와 그야말로 그 국민 영웅이었던 그 박세리 선수 간에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지금 증폭되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지금 궁금증이 자아내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재단 측에서 고소를 한 거고 박세리 측 개인이 고소한 건 지금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주체는 그 법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지금 법인 이사장이 박세리 선수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장이고
이사회의 일정한 투표권이 있어서 이사회의 그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법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딸과 아버지의 그 갈등 상황이 정말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관상 보게 되면 그 이사회의 의장이 박세리 선수이기 때문에 박세리 선수의 적극적인 의사에 반해서 과연 이제 이사들이 그런 결정을 과연 또 했겠느냐 뭐 이런 것이 좀 깔려 있는 문제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쨌든 그 직접적인 동의가 아닌 상태에서 새만금 그 관광 레저 개발 사업에 이렇게 지금 허위로 신청서가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재단과 소위 말해서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혹시 이 재단이 엄청난 법적인 부담을 향후에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사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입찰에 대한 불공정성 또 방해 뭐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법적인 그 차원에서도 재단의 이름으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서류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사업도 결국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새만금 개발이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법인의 그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더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이 허위 서류를 끼워 넣어서 제출을 했고 만약 이로 인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위치가 박탈이 되고 그런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혹시 이로 인해 손해를 뵀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그 청구의 그 대상도 될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런 등등으로 아마 이 법인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선을 긋기 위해서 분명한 고소로서 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검찰 단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뭐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었고 이 두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의사소통이 뭐 있었던 것인지 또는 어쨌든 이 경찰에서는 이제 그 기소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 혐의 자체가 과연 확 달라지겠는지 아니면 혹시 재단 측에서 탄원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나중에 그 재판 단계에서 적어도 박세리 씨 그 부친에게 그래도 뭐 유리한 작용으로서 박세리 재단이 좀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는 새만금 개방청은 이달 초 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 지위를 박탈했다라고 오늘 저녁에 나온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 키워드 보여주시죠. 예, 정유정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익숙할 만한 이름입니다. 워낙에 좀 악질적인 사건이었죠.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뿐만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유정. 이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좀 어떤 판결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작년 이맘때쯤으로 생각합니다. 5월 작년 한 5월 그 말경이었는데요. 지금 잘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그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고 마치 자녀의 그 어머니로 사실 그 가장을 해서 직접 접근을 해서 끔찍하게 흉기로 그 살해를 하고 더군다나 실종된 것으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그 평상시의 그 등산로에 시체를 훼손해서 유기한 이런 그 끔찍한 그 범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여행용 그 가방 안에 무엇인가 바깥에 혈흔이 있는 것을 택시 기사가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가 되었던 뭐 이런 그 행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심에서 역시 그 무기징역이었고요. 2심에서도 이제 무기징역이었고 대법원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이제 끔찍한 잔인한 범죄가 무기징역에 처함에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오늘 표명을 대법원에서 했고요. 더군다나 그 30년 그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대법원에 반대 의사를 표현했지만 그것은 이제 부당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30년 전자장치 부착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30년 지나서 출소할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해서 대법원에서 부착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징역에 그 무슨 이제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은 사형을 선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에 한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1997년부터 사실상
그 사형 폐지 국가의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2016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그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런 그 차원에서 더 엄중히 죄를 이제 물어야 함에도 어쨌든 지금 그 사형은 선고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사형이 위헌이냐의 그 여부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 지금 그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예. 사형의 그 대체하는 형사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것이 지금 국회 관련된 이런 국무회의 통과돼서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뭐 다시 또 국회가 시작이 돼서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예, 정효정은 이 잔혹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공분을 샀는데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려 60번 정도 반성문을 제출한 걸로 알려지면서 감형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부의 결정은 무기징역, 이 반성문이 통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판사도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에 기한 반성문이 아니고 자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반성문을 그 작성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반성문 작성의 시작도 처음에 그 정의정이 그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면 판사께서 읽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의문을 이제 표해서 그 판사가 다 읽어볼 테니까 그 작성을 하라라고 하는지 하고 나서 1심에서 21차례 그 반성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자신이 현재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가정에 있어서의 그 불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판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쭉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반성인지 아닌지 그것이 헷갈릴 정도였다. 이런 입장도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이렇게 사망케 함으로써 함께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함께 환생을 해야 되는 것이 동기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또 뭐 이야기 등을 이렇게 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양형 단계에서 감경을 노린 이제 그와 같은 형태의 반성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여 차례 이상의 그 뭐 반성문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진정한 예. 의미에서의 회오와 뉘우침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교수님과 몇 가지 사건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쭤보고 싶은 건 지하철에 지금 요즘에 이 여장 남자 주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를 입고 여성 승객들에게 국어를 핑계로 막 위협적인 말을 하고 돈까지 뺏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이제 엊그제 예. 180cm 이상의 그 거대한 건장한 예. 그 남성인데 치마를 입고서 마치 이제 그 여장 남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만을 그 표적으로 해서 그 무서운 얘기하면서 뭐 1,000원만 달라 뭐 강압적인 표현과 함께 돈을 사실상 갈취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많이 그 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것을 낚아채서 확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그 주로 이제 3호선 근처에서 이런 목격담이 많이 있어서 지하철 이 기관 등이 예. 사실 그 앱 등을 통해서 신속한 신고를 당부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 오늘 오후에 그 1호선 그 회기역 부분에서 지금 검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제 동일인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목적이었던 것인지 막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나중에 처벌을 뭐 피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논란인데요. 바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안에서 한 커플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이 공항의 질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제 그 다중 이용 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관리공단 또 이제 경찰은 일반적인 질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뭐 양기관이 다 있다고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번 사항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이 사전에 일정한 제지와 법적인 예.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서로 간의 양 기관에게 떠밀리는 뭐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저도 저 영상을 그 봤습니다만 그 두 남녀가 커플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면 스텝까지 밟으면서 제대로 예. 치더라고요. 예, 막 랠리까지 이렇게 네. 테니스 랠리를 길게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지나가는 이런 그 승객들의 그 눈살 찌푸리게 그 했고요. 예. 더군다나
막 이게 스윙도 좀 세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상당한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 한국인이 맞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도 그 생각을 해봄직한 것이고요. 공공 장소에서 어떻게 저렇게 테니스 그 랠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것에 관한 사실상 그 위험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직접적인 이제 법규를 적용하는데 조금 뭐 애매한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위험에 대한 야기 등을 보게 되면 이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어쨌든 그 항공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위반 같은 그런 조항을 한번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덕성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 자세가 저렇게 다중 이용 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저렇게 개인적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지탄과 비난을 가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저희가 뭐 질서 유지 책임이 어딨냐고 물어봤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오늘 사건 사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